여러분, 오늘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동시에 백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른바 삼부자 실직 사태. 어머나, 이런 집안 위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불러오고 충격적인 제안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사회차의 예고편과 지금까지의 전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상철과 두 아들 지혁, 지환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꿈꾸던 상철, 그러나 최 사장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자리가 무산됐죠. 게다가 자존심 강한 장남 지혁은 낙하산 상사 밑에서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던져버렸습니다. 둘째 지환은요? 믿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해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삼부자가 한날 한시에 무너질 수가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의 진짜 묘미는 각자 성격이 다르다 보니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상철은 여전히 체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33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퇴직 후에도 다시 기회를 얻을 줄 알았는데. 자존심은 높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표정, 여러분 상상되시죠? 지혁은 정반대였습니다. 차라리 나가겠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회사에 남을 이유가 없다. 차갑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감추려는 발악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환 그는 허탈했죠. 여자도 일도 다 날아갔다. 나는 도대체 뭐 하나. 그의 어깨에 들이운 무거운 그림자가 보는 사람마저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축, 바로 지은호입니다. 은호는 이미 용기를 내서 지혁에게 고백했지만 차가운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난 널 여자로 볼 수 없어. 헉,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가 은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하지만 은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선후배 관계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혁을 향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성재였죠. 성재는 오래전부터 은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지혁을 의식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죠. 그런 성재가 지혁이 은호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 그 눈빛 기억하시나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교차했죠. 네가 은호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성재의 마음속 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호를 향한 마음, 지혁과 성재의 우정, 그리고 거절당한 은호의 상처가 뒤엉켜서 이제부터는 진짜 삼각관계의 폭풍전야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른 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재벌가 사모님 성희. 여러분, 이 캐릭터가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하지만 속내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가득했죠. 지난 화에서 그녀는 은호에게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혈당을 핑계로 쓰러지듯 기대고 은호가 도와주자 현금 5만 원을 툭 쥐어주었죠. 이거 그냥 선의의 보답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회차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성희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혁 앞에 나타난 성희.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고 있어요. 내 옆에 있으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거부하며 자유를 꿈꾸던 지혁에게 갑자기 재벌가 사모님이 손을 내밀다니.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치명적인 유혹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희가 왜 지혁을 찾았을까요?
단순히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은호와의 연결고리를 염두에 둔 걸까요? 게다가 성희가 은호를 은밀히 찾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은호가 그녀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돌고 있으니 이번 제안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메인 서사 외에도 현실적인 청춘들의 고군분투가 동시에 그려진다는 점이죠. 막내딸 수빈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팅을 주선받았으나 무직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직 직업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전 좀 안정적인 분을. 이 굴욕적인 대사는 청춘 세대가 얼마나 가혹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수빈은 집에 돌아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난 예쁘기만 한 장식품일 뿐이야. 그녀의 절망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지화는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헬스장에서 기계만 멍하니 잡고 있는 모습, 술에 취해 혼잣말을 내뱉는 모습.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그렇게 못났나? 어머나,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좌절은 지환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닥을 쳐야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중반부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3부자는 동시에 백수가 되었고 지혁과 은호와 성재의 삼각관계는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으며 성희는 수상한 제안을 통해 지혁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려 하고 수빈과 지화는 각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성희의 제안이 어떤 함정을 숨기고 있는지, 지혁은 과연 그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3부자의 인생은 어떻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지. 이제 후반부에서 그 모든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드디어 긴장감 최고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성희가 지혁에게 내민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당신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헉!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 심지어 사적인 감정까지 숨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여러분, 지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셨나요? 자존심 때문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 그였지만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생각하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상철은 이미 재취업 기회를 놓쳤고 동생들까지 무너져 내린 상황. 장남으로서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성희의 접근이 선의가 아니라는 걸 지혁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녀의 시선 속엔 어떤 모종의 집착, 그리고 은호를 향한 은밀한 의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고민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 바로 이때 은호와 지혁의 갈등이 다시 한번 터져나옵니다. 은호는 선배로서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남은 여자로서 지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선배, 왜 자꾸 나를 밀어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또다시 벽을 세웠죠. 난 널 이성으로 보지 않아. 우리 사이는 거기까지야. 아이고, 정말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재. 네가 은호를 이렇게 짓밟아? 성재의 분노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드디어 두 남자의 우정이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은호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가장 상철의 이야기도 깊어집니다. 그는 최 사장의 병세 때문에 재취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는 가족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33년을 몸 바친 회사에서마저 이렇게 버림받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수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상철의 분노 뒤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퇴직 후에도 가족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의 좌절은 장남 지역의 선택과도 묘하게 겹쳐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져갑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회사만 바라보셨어요? 전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지역의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 시대 청춘들의 절규였죠. 막내 수빈의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그녀는 SNS에서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과 소통하지만 현실은 씁쓸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무시당한 기억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입니다. 난 그냥 예쁘기만 한 애일 뿐이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어쩌면 수빈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완. 그는 배신의 충격 속에서 술에 취해 친구에게 울분을 토합니다. 난 왜 항상 두 번째야? 왜 항상 버려지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이야말로 그가 성숙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곧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성희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녀가 은호에게 계속 접근하는 이유, 단순히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고편 속에서 그녀는 은밀히 은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면이 암시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추적해온 듯한 기묘한 분위기였죠. 만약 은호가 그녀의 친딸이라면? 세상에,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성희의 지역에 대한 제안 역시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은호와 얽히게 만들려는 큰 그림일 수도 있죠.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 지역은 성희의 제안을 앞에 두고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가족은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망가뜨리게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향한 증오와 가족을 향한 애틋함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은호가 나타납니다. 선배, 제발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사가 지역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성재. 분노와 질투로 끓어오르는 그의 눈빛은 앞으로의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성희는 은밀하게 전화통화를 합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내 곁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했고 화면은 은호의 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암전됩니다. 와,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사회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씨앗이 심어지는 회차가 될 겁니다. 3부자의 재취업 전쟁, 삼각관계의 본격화, 성희의 수상한 제안, 그리고 출생의 비밀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얽히며 드라마는 진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역은 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성재와 은호, 지역의 삼각관계는 어떤 불꽃을 튀길까요? 그리고 성희가 숨기고 있는 출생의 비밀은 언제 폭발할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화려한 날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